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2부가 들어왔어요. 코마님 형광등 바꾸세요 하는데 100원으로는 형광등 못 바꿔요. 비싼 형광등입니다. 자, 공지사항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데 해석해드리고 미친 상대라면 짧고 굵게 할게요. 예. 뭐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뭐 밤도 샐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서. 자, 그러면 뉴스 이번 아프리카 TV 엑소더스 사태의 대도서관 대 아프리카 TV 과연 누가 몇 대 애묘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빠는 세탁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기 잘 돌아가는 세탁기가 좀 약하네요. 자, 이방희님 아까 또 쏘셨었죠? 이방희님 팝콘 100개 아까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빠는 세탁기님 팝콘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코마님께서 새끼 고양이 두당 100 하면서 400원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그 동전으로 똥침을 해드릴게요. 코인을 넣으면서. 예, 좋을 거예요. 아주 짜릿짜릿하면서. 자, 그럼 들어갑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자, 2부 강의 들어갑니다. 유신의 미친 강의네. 이거 이름이 정해졌네요. 미친 강의. 오늘은 미친 상담은 이따가 좀 시간이 나면 전화를 받겠고요. 미친 강의 유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인터뷰 동아일보에서 해냈어요. 대도서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있어야 BJ와 시청자에게 이익이다 라고 타이틀로 했는데요. 자, 한 단락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좀 길어요. 기자님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나 봐요. 대도서관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 TV와 이걸 바꿔야 돼요. 국내에서 가장 욕을 처먹고 있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아프리카 TV 정답이죠. 와 국내 게임 관련 BJ 가운데 독보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대도서관 본명 나동현이 동현아 어제 한번 보자. 그냥 해봤어요. 친한 척. 갈라섰어요. 이혼한 거죠. 헤어졌어요. 싫어서 서로의 뺨싸대기를 때리면서. 자, 아프리카 TV는 지난 17일 대도서관이 광고 송출, 상업적인 방송에 따른 사전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에게 7일 방송 정지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도서관은 아프리카 TV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프리카 TV에서의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 플랫폼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한 거죠. 그 아프리카 TV가 참 방송을 탈 때마다 언론을 탈 때마다 유명해져 스타가 탄생합니다. 그 몇 달 전에 그 PD수첩에서 홍보팀장 아시죠? 뭐 간장을 붓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한이 있는데 하루에 3,300만 원, 하루에 3,300만 원. 예, 뭐 스타가 탄생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도서관을 만난 그 사업본부장님, 7일 정지야. 선물을 준비했어. 7일 정지야. 7일 정지야. 네, 그때 당시에 하루 제한 3,300만 원 홍보팀장이 그 스타였다면 이번에는 무조건 저 사업본부장님 무조건이야. 내가 정지하고 싶을 땐 너는 정지야. 이유 없이 정지. 항의해도 정지, 지랄해도 정지. 무조건 정지야. 철구하고 비글스는요? 걔네들은 예외야. 뭐 이런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TV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BJ 윰댕 이유미는 지난 6일 일본의 유명 그라비아 아이돌 시노자키 아이를 방송에 섭외했다. 시노자키 아이는 방송 도중에 잠깐 자신이 모델로 출연 중인 모바일 게임 아케론을 노출했다. 해당 방송에는 윰댕, 시노자키 아이뿐만 아니라 대도서관도 함께 출연했다. 부부니까요. 이에 아프리카 TV는 시노자키 아이가 아케론을 노출시킨 것은 광고 송출에 해당된다며 사전 협의 없이 방송을 진행한 대도서관과 윰댕에게 7일 방송 금지 처분을 무조건 내렸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시노자키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노자키 아이? 건바와 스미마셍이나 한국 플랫폼이너 전락에 후지다는 걸 몰랐다네. 일본에서는 지랄 이빠이에도 뭐라고 안 하는데 한국 플랫폼이너 전락에 속이 좁은지 야마도라 몰랐다네. 스미마셍. 혼따이 미국 유튜브네 나 트위치 TV도 해도 되는데 한국 플랫폼이너 나까나 쇄국 정책이너 몰랐다네. 스미마셍. 너 사장이너 흥선대원군이너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아프리카 TV 플랫폼의 사장이 흥선대원군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 TV 서비스 생태계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아! 시노자키 아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메떼네! 대단한 내용인데요. 예. 아프리카 TV의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 TV 서비스 생태계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대도서관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보복성 처분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도서관은 아프리카 TV의 처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며 이번 방송 정지 외에도 서비스 방침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아프리카 TV를 떠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서수길 대표와 사업 본부장님의 마음, 이 시노자키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들이 상처를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이쁜 모델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조명빨과 화장빨과 이런 거에 속고 살았구나. 이런 거에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죠? 충격을 받을까봐 이 아프리카 TV 서비스 생태계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화장빨, 조명빨 이걸로 그냥 구라다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 모델이 딱 와가지고 까와이 이러니까 그냥 다른 손님이 없네. 이 방송을 한 3만 명 가까이 봤을 거예요. 다른 방에 손님이 없네. 이건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거다. 그렇잖아. 다른 여비제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본에서 일본 출신 시노자키 아이가 와가지고 스카이 아이시테루 하니까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우리 아프리카 TV 서비스의 생태계가 지금 위험하다. 다른 여비제들이 아무리 이쁘게 앉아 있어도 안 온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교란되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맨날 화장빨, 조명빨만 보다가 원판을 보니까 그냥 스카이 이게 눈이 높아지니까 그걸 걱정해서 제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지금 대도서관 입장 기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TV 입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이에 아프리카 TV 담당자와 대도서관을 직접 만나서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봤다. 대도서관을 자택에서 만나 와 대도서관 컸다. 참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자택이래. 와 집도 아니고 자택. 자택이란 말은 저 웬만큼 안 쓴 저택, 자택 뭐 대저택 뭐 이런 자 관련 얘기를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다. 자 동아일보 기사 대도서관의 입장과 아프리카 TV의 입장을 했는데 대도서관 이제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인터뷰 기사로 아프리카 TV 엑소더스 대탈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 그러면 자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최수실 광고예요. 안녕하세요. 최순실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보면서 후원을 하네? 비서실세가 없나 보네? 저는 몇백억을 얻었어요. 시청자가 양심이 없네? 나 최순실이야. 유심 불쌍하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유씨는 비선실세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대도서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엑소더스에 대한 자 코마님 애효자 하시면서 100원 너 그러다 강퇴한다. 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TV와 갈라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자 대도서관 답변을 합니다. 1인 미디어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 국내에서 아프리카 TV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이것은 아프리카 TV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유튜브 개인 수익화 모델이 국내에 시행된 후 1인 미디어 열풍 덕분에 아프리카 TV도 혜택을 누린 것이다. 아프리카 TV가 이전까지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 욕심이 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 TV는 누가 봐도 미디어가 아니다. 아프리카가 올드 미디어처럼 BJ들에게 기획서와 제작비를 주는가?
전혀 주지 않는다. 미디어의 기획과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BJ가 다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아프리카 TV는 엄연히 플랫폼이다. 특이하게도 활동 중인 BJ가 잘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플랫폼은 아프리카 TV밖에 없다. 어설프게 스스로가 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BJ만 우대하고 그들 위주로 다양한 계획을 진행했다. 결국 그러한 혜택을 받은 BJ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BJ들은 타 플랫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TV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BJ가 사망할 경우 그 콘텐츠의 저작권이 아프리카 TV에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저도 몰랐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사망자의 가족들이 아프리카 TV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거래다. 나 몰랐네요? 생뚱맞네요. 아프리카의 BJ가 사망하면 그 콘텐츠 저작권을 아프리카 TV에 귀속된다.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심지어 모든 BJ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도 않는다. 아프리카 TV의 방침을 잘 따르지 않는 BJ들의 사소한 잘못에 꼬투리를 잡은 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다.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간 방송 플랫폼 가운데 아프리카 TV만큼 입지를 갖춘 곳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BJ들이 아프리카 TV의 불공정함을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다. 최고의 피해자. 아프리카 TV가 강압적으로 운영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수익 가운데 별풍선의 비중이 높은 BJ일수록 아프리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프리카 TV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해 BJ를 억압하고 있었다. 독점 때문에 BJ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언제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핵심은 화질과 가벼움이라고 얘기했다. 이러한 사실을 꾸준히 아프리카 TV에 전달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의 화질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규모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가운데 아프리카 TV보다 화질이 나쁜 1인 미디어 플랫폼은 없다. 심지어 아프리카 TV 영상을 고화질로 시청하려면 시청자의 컴퓨터 자원까지 요구한다. 그리딩 컴퓨팅. 많은 BJ들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프리카 TV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이면서 이러한 문제를 케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나 주가만 올리려는 고민만 하고 있다. 아프리카 TV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가상현실, 자체 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가운데 별풍선 시스템을 제외하면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별풍선 시스템 내가 제안한 거다. 물론 별풍선 시스템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 이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BJ에게 별풍선을 제공하는데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TV가 이러한 제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몰입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대도서관이 내 방송을 많이 봤나 봐요. 네, 제가 그 19년째 많은 독서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기자가 정리를 잘한 건지 아무튼 아프리카 TV가 제가 얘기했던 뻘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카카오톡처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한다고 엄청나게 꼬라박았고요. 성인 FPS 게임 피어 온라인 한다고 꼬라박았고요. 지스타 부스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3D 프린터 사업 진출한다고 회사 인수하고 철구하고 비룡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고요. 최근에는 막 갑자기 무슨 VR 가상 한다고 이게 다 주가 올리려는 수작이거든요.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새로운 그런 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 뜨게끔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죠. 자, 대도서관 동아일보 기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쭉 읽어드리고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일주일 방송 정지란 제재를 당했다. 제재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동아일보 기자 질문에 대도서관 답변입니다. 좀 성우 톤으로 하겠습니다. 내 방송은 나름 이미지가 좋고 대중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방송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나를 대도서관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 방송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BJ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마케팅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경우 소속사인 다이아TV를 통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 대도서관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TV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 어떤 경로로 오든 무조건 광고 송출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최대한 아프리카TV의 방침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츠스킨과 진행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츠스킨 측은 원래 유튜브를 통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아프리카TV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의 광고 송출료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표준 광고 단가표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얼마를 제공하든 거기에 대한 고려 없이 BJ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합니다. 광고 송출료를 선지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후지급한 사례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TV는 자신들이 광고 송출료를 후지급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맥도날드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후 광고 송출료를 후지급한 사례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광고 송출료를 받는 것 자체도 의구심이 듭니다. 아프리카TV의 경쟁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에 따른 광고 송출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BJ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얻은 수익에 유튜브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튜브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에 따른 BJ 동기부여가 콘텐츠의 양적 질적 확대를 부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TV는 이미 광고 송출료 명목으로 별풍선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BJ는 8대2, 베스트 BJ는 7대3, 일반 BJ는 6대4 비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다시 광고 송출료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다른 플랫폼도 사례를 살펴보면 유튜브는 BJ가 기부를 받으면 모두 BJ의 몫입니다. 트위치는 10%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사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의견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구심과 별개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아프리카TV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에 따른 광고 송출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형평성과 아프리카TV의 폭거에 있습니다. 시노자키 아이를 보기 위해 4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방송에 몰려들었습니다. 평소에 아프리카TV를 보지 않던 사람마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아프리카TV에 접속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를 아프리카TV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방송에 아주 잠깐 시노자키 아이가 아켈론을 언급했다는 핑계로 일주일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압입니다.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규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프리카TV에선 지금도 협의되지 않은 수많은 광고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BJ들이 화면에 광고 배너를 걸어두고 있고 먹방 도중 직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광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벌을 받는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놓고 광고 방송하는 것은 묵인하면서 방송 도중 잠깐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BJ에게 매우 큰 타격인 일주일 방송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사실 내가 화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통보 즉시 바로 방송을 정지시켜서 내 팬들에게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근황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BJ는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팬들의 격려가 바로 BJ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아프리카TV는 BJ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주지 않은 것입니다. BJ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우습게 본 처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아프리카 엑소더스 그 BJ들의 대거 이동에 대한 대도서관의 입장인데 정말 똑똑하네요. 네. 뭐 서울대학교나 뭐 연세대, 고려대, 뭐 하버드를 서수길 대표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요. 서수길 대표보다 말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대로 읽어줘도 뭐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도서관의 입장은. 이따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아프리카TV 관계자 입장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도서관 입장에는 BJ 입장을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한 거예요. 본인 입장뿐만 아니라 몰랐던 사실까지 지금 다 얘기. 그러니까 시도자케 아이하고 홍보 방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외가 돼서
어떻게 다이아 TV 섭외가 돼서 윤댕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대도서관 얘기를 하다가 신호자켓 아이가 자기가 어디 모바일 게임의 모델이다. 그래서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를 한 것뿐이야. 더 심각해지죠. 근데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상업방송으로 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그동안 줬던 걸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이아 TV 소속사에서. 근데 그걸 일주일 정지를 때리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비교되는 게 있죠. 형님들, 참기름이에요. 우리 장인이 만든 참기름이에요. 형님들, 이거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짜고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참기름, 그 뭐 식품 인증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장인어른 방앗간 참기름을 그냥 파는 철구는 과연 협의가 사전에 된 것이고 그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다 아프리카 TV에서 공동으로 지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렇게 똑같아요. 별로 좀 칭찬은 아니네요. 자 그럼 대도서관 입장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좀 길긴 한데 힘들긴 한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기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대도서관에게. you. 네 목소리 조정. No, you. 자, 좀 제가 밑에 내려보다가 갑자기 밑에 확 내려봐가지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자분을 좀 이제 똑같은 목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 TV가 방송 정지에 앞서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하던데요. 대도서관의 답변입니다. 월요일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본부장과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작 왜 만나자고 한 것인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정 때문에 목요일 5시에 아프리카 TV 사옥에 방문한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에 본부장을 만난 그 자리에서 갑작스레 일주일 동안 방송을 정지시키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미 그 사이에 방송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은커녕 3일 전에 연락을 해왔고 이마저도 왜 연락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보라고 볼 수 있는지 통보를 받고 집에 오는 20분 사이에 이미 방송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아프리카 TV의 주장이 왜 신빙성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임창정 나왔던 영화에서 김수미 누님께서 유행어가 있습니다. 임창정 그 방 청소를 하면서 이놈의 새끼는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술술 나와. 일로 와! 이놈의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쭈룩쭈룩 나와. 이건 누가 그렇게 쭈룩쭈룩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누군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쑥쑥 나. 미봉책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음 질문과 답변으로 갑니다. 기자분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당신에게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도서관이 답변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BJ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BJ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아프리카 TV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이렇게 저렴한 BJ 몸값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제공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매우 저렴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다이아 TV를 통해 진행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마케팅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아프리카 TV를 도와주는 셈치고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샤프리카라고 아프리카 TV에서 자체적으로 선보인 홈쇼핑 방송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시청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온 제안이었으면 그냥 거부했을 것입니다. 단지 아프리카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게는 수많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두 승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큰 광고 2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그 흔한 스폰 광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 아프리카 TV가 대기업 광고를 유치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츠스킨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프리카 TV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도서관의 답변입니다. 사실 이번 일로 나를 길들이려 했는지 내보내려 했던 것인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1인 미디어 플랫폼에도 경쟁 구도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생겨나야 BJ와 시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 TV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혜택이 19일 등장했습니다. 바로 60프레임 지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BJ들이 방송을 60프레임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 트위치 등 경쟁 플랫폼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바로 60프레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특정 회사가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서비스가 발전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BJ가 자신이 방송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시청자가 시청할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TV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욱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잘 돼서 유튜브 라이브와 트위치가 분발하고 유튜브 라이브와 트위치가 잘 되어 아프리카 TV가 분발하길 원합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왜 하필 차세대 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선택한 것인가요? 대도서관의 답변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그동안 그 가능성에 비해 너무 저평가받았습니다. 유튜브가 설치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를 자처하는 기기 대부분이 유튜브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BJ에 대한 차별도 현재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인지도가 없으면 화질도 떨어지고 노출도 어렵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조회수에 따른 베스트 BJ 위주로 노출했는데 언제부턴가 파트너 BJ가 우선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밀어주고 싶은 BJ만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에 맞춰 인기 순으로 노출됩니다. 노출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면 시청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시청자가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2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인 미디어를 시청하길 원하는 사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제 구독자도 20만, 30만 명에 이릅니다. 원래 내 유튜브 팬의 숫자는 12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보통 500명씩 늘어났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고 하루에 10,000명씩 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얻는 수익도 약 70만 원에서 약 210만 원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나 윰댕의 경우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라이브는 이제 시작인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고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면서 아쉬운 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구글 본사에 전달해 시청자가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 기능 추가, 채팅방 지연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존 유튜브 구독자가 없다고 걱정할 건 없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방송 플랫폼과 달리 구독자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 좀 도와줘!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해 구독자를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콘텐츠는 아프리카 TV에서 10년을 방송해도 이슈가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유튜브에서는 이슈가 될 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청자를 만족시키면 그만큼 시청자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청해보라. 나와 윰댕이 기꺼이 조회해 줄 것입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을 병행하던 BJ들은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실 유튜브 라이브의 혜택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시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에게 맞는 플랫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튜브 라이브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프리카 TV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기자가 묻습니다. 아프리카 TV의 타 플랫폼 송출 금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프리카 TV는 자사 서비스의 강화보다 타 플랫폼을 견제를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팟으로 동시 송출하는 것을 막고 트위치를 막더니 이제는 유튜브 라이브까지 막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음반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멜론에서 앨범을 올리고 싶으면 벅스, 엠넷 등 다른 곳에 앨범을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BJ가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과도 같습니다. BJ, 너희는 평생 우리 밑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담은 행위입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기자분도 정리를 잘했고 대도서관도 뭐 할 말을 다 했고, 예. 뭐 제가 뭐 붙일 게 없는데 약간 좀 제가 여기다 사족은 아니고 붙이자면 구글 유튜브에도 갑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강의를 하겠어요. 또 고춧가루 뿌리는 거니까. 대도서관이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극찬을 했는데 구글 유튜브에도 불법적인 요소나 그리고 허점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 편은 나중에 트위치 편하고는 나중에 제가 미친 강의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미친 강의. 자, 요게 이제 이슈 인터뷰 동아일보에서 한 겁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탑했던 건데 대도서관의 입장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미친 강의의 강사로서의 저의 평점은 A 정도 줄 수가 있는, 약간 유튜브 찬양론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옵니다. 그들이 옵니다. 갑질의 왕, 무지도 따지도 않고 최순실 효과를 보여준 인터넷 방송의 최순실. 자, 똑같은 아프리카 TV 엑소더스 대거 BJ 이동 형상에 대한 아프리카 TV의 입장을 오늘 미친 상담 못 하겠는데 이거. 드디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빨간 펜이 등장을 하죠. 노란 펜이죠. 네, 펜 어디 갔어? 네, 들어갑니다. 자, 아프리카 TV의 입장. 이것도 길어요. 아이고야. 졸라기네. 뭐 이렇게 길게 말게 했다고. 자, 졸라게 긴데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 있는데. 똑같은 아프리카 TV 엑소더스에 대한 입장인데 대도서관 댓글은 응원하는 글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 TV 입장은 욕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욕쟁이들 이렇게 많은지. 자,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답변을 또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왜 후원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싫어? 저 한성교 의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 자, 아이고야. 보라카이님 아이고야.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광고 효과가 이게 좀 광고가 좀 자, 보라카이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하나가 붙게 되고요. 지금 후원항이 없은 지가 벌써 한 1주가 넘어가네요. 자, 송민주 사랑해님 팝콘 10개, 폴라카님 팝콘 3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프리카 TV의 입장 들어갑니다. 빠밤빰 빠밤빰. 자, 서수길표 들어갑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 TV와 국내 게임 관련 BJ 가운데 독보적인, 아까 설명했던 거에 똑같이 나갑니다. 자, 아프리카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이건 서로는 똑같고요. 그다음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홍보 팀장님 이대우님, 이대우 팀장님, 좋아요. 선수 등판 대도서관 대 아프리카 TV 이대우, 대우가 좋아서 이대우. 담당자 이제 홍보 팀장과의 타이틀 매치가 있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대도서관의 입장은 승패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자, 아프리카 TV 홍보의 총괄, 홍보의 위대한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는 위대한 인터넷 방송의 최전원의 홍보 담당자이신 이대우 팀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네. 이대우 홍보팀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대도서관이 위반했다는 아프리카 TV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의 답변입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약관을 통해 BJ는 상업적인 방송,
광고 방송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아프리카 TV 측과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방송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대도서관 측은 아프리카 TV 약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약관이 그렇죠. 매우 추상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다양한 사례와 약관을 대조해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아프리카 TV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잘 아는 BJ 중 한 명이 대도서관인데 대도서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프리카 TV로도 매우 당황스럽지요. 지랄 하고 있네. 자, 요거를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을 했어요. 자, 대도서관이 아프리카 TV 예용약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랬더니 뭐 사실 뭐 약관이 그래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용약관 보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최순실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법이 그래요. 이용약관법이. 이용약관법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엄격하게 이용약관법에 의거해서 서로와 의무와 권리 지켜야 될 것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윤문식 선생님 나와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덜치 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이 고엘 지옥에 나가버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홍보팀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얘기하면. 한 회사에 10년이 아프리카 TV 서비스가 10년이 넘었고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몇십 년이 된 회사인데 이용약관 해석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저 따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거. 상업 판단을. 너 상업적 뺐지. 너 참기름 팔아. 너 팔아. 지 엿장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사업본부장이든 누구든 엿장수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진짜 나는 지금 홍보팀장님들이 PD수첩이나 좀 동아일보 저 인터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엿장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도서관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용약관 규제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게 이용약관이 이 사람은 적용하고 이 사람은 적용 안 하고 그거는 그 약관으로서의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이용약관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만 그 이용약관이에요. 그게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용약관법 위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약관법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프리카 TV 홍보팀장 이대우 팀장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기자분이 질문을 하세요. 대도서관이 광고 사전 협의뿐만 아니라 사후 협의 후 관련 비용, 즉 광고 송출료를 지급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간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800만 원에서 오마이갓 1000만 원 상당의 사후 광고 송출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대우 팀장님의 답변입니다. 왓더맨이 나한테 팝콘을? 왓더맨이? 팝콘 하나, 둘, 셋, 넷, 5개 감사합니다. 왓더맨이 나한테 몇 년째 방송 보면서 오늘 해석이 너무 좋았나 봐요. 6개, 7개, 8개, 9개. 왓더맨이 저 절대 안 하고 지금 계속 버텼던 사람인데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나 봐. 미친 강의가. 자,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광고 호스팅 비용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찾아봤어요. 지난 18일까지 모두 뒤져봤는데 우리가 사후 정산한 사례는 전혀 없었어요. 사후 송출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에요. 자, 왓더맨 몇 개예요? 100개 속에
왓더맨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극적이네. 제가 절대로 안 쏘는 애예요. 예, 돈을 안 쓰는 애인데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왓더맨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는 얘기죠. 돈 어디 갔어? 그럼 누군가 이 돈을 누가 가져갔다. 대도서관 줬어. 대도서관 돈을 줬어. 근데 홍보팀장은 못 받았대. 그 돈 어디로 간 거야? 사고야? 배달 사고야? 배달 사고냐? 그 돈 어디로 갔어? 찾아야죠.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죠. 대도서관 빨리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사 안 의뢰하면 안 돼요. 자, 이러면은 또 이제 광고 타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도서관은 광고를 자주 안 하는데 저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MS 이은재 의원 또 광고 들어갑니다. 아니, 조용히 하세요. 사퇴하세요. 아니, 대도서관은 돈을 줬다는데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은 못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돈 누가 가져간 겁니까? 사퇴하세요. 이따 기회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왜 MS 워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독점으로 그쪽에서만 구매를 합니까? 사퇴하세요. 아니, 대도서관이 800에서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누가 가져갔습니까? 사퇴하세요. 그리고 유신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고생하는데 왓더맨도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세요. 자, 이인재 저는 이렇게 먹고 삽니다. 이렇게 성대모사라도 해야 돼서. 자,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엑소더스 사태, 아프리카 TV의 대거 BJ 그 탈출 사태에 대해서 대도서관이 동아일보와 입장한 건 앞전에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은 아프리카 TV 홍보팀장 이대우 팀장의 답변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줘도 괜찮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읽으려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른하려님 팝콘 3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자예요. 아프리카 TV가 광고 송출료를 죄송해요. 아프리카 TV가 광고 송출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의 답변입니다. 방송국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광고를 송출하려면 방송국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TV의 인프라를 활용해 광고를 내보냈으면 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프리카 TV가 BJ의 상업적인 방송을 금지한다는 잘못된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J의 상업적인 방송을 전문 용어로 브랜드 콘텐츠라고 불러요. 아프리카 TV는 이러한 브랜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직접 브랜드 콘텐츠를 수주한 적도 있으며 이렇게 수주한 브랜드 콘텐츠를 대도서관에게 연결해 준 적도 있어요. 생색내는 부분이죠. 나른나라님 팝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대도서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도서관은 자신이 수주해온 광고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여기는 것이에요. 특히 대도서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다이아TV와 CJ를 통해서 광고를 수주해오면 이용료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거 내 건데 우리 거에 우리도 대도서관이 왜 이용료를 생략하는지 고민해봤어요. 아마 유튜브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개인이 수주해온 광고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예요. 유튜브는 플랫폼이에요.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하지 내부의 콘텐츠는 온전히 콘텐츠 제작자의 것이지요. 하지만 콘텐츠 제작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콘텐츠 제작자가 져요. 유튜브는 BJ가 업로드된 콘텐츠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삭제해버리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니들이 가서 변호사 대주냐? 지랄하고 자빠졌. 잠깐만, 편집자주는 뭐야?
여기 이제 편집자 주가 들어갔어요. 편집자 주 아프리카 TV의 설명이 너무 업계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게 되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인다. 닌텐도, 세가 등 일부 게임 개발사들은 BJ들이 자사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녹화해 올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업로드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영상에 광고를 붙일 경우 바로 이의를 제기해 삭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분쟁이 해외 유명 게임 BJ인 앵그리조와 닌텐도의 대립이다. 아프리카 TV는 미디어에 콘텐츠를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BJ들이 송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부분 함께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는 유튜브와 달리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방송할 수 있고 게임 방송을 진행하면서 브랜드 콘텐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아프리카 TV가 BJ를 대신해 게임 개발사와 게임 방송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이지요. 생색 같은 소리. 왜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미디어 아니야. 그렇게 미디어 하고 싶으면 미디어 하나 만들어. 응? 뭘 하나 만들어 그냥. 플랫폼이야 니들은. 유튜브도 플랫폼이고요. 아프리카 TV도 플랫폼이야. 왜 자꾸 우기는데? 왜 이렇게 우겨요? 어맹란 선생님? 어맹란인데요! 꺼져요! 개수작이에요! 까마귀 소리인데. 자, 아이구야. 저기 노라 뭐라고 했었는데 파로돼 있어가지고 노라바 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팥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 패치하고 다시 설정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라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자꾸 왜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요. 써드리고 노라바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자꾸 우기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디어래 지들이.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을 19년째 했어요. 아프리카 TV 직원들 모아놓고 철구가 강의했어요. 철구가 뭘 강의할 수 있을까요? 김길태 퍼포먼스? 여중생 성폭행하고 살인해가지고 유기하고 성범죄가 많은 김길태 퍼포먼스를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돈 받고 사설토토 홍보하고 아니면 임신한 여자친구 성적으로 학대하는 걸 할까요? 도대체 뭘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수글 대표 따지고 싶어요. 아니 나는 별풍선 제안하고 아프리카 TV에 지금을 있게 만든 BJ인데 8년 동안 그런 BJ는 토사구팽해가지고 쫓아내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아프리카 더럽힌 BJ는 직원들 앞에서 강의시키고 그렇잖아요. 뭐 강의 들으면 참기름 사야 되나? 자, 아프리카 TV가 스스로가 자신들을 미디어라고 이걸 제가 이 홍보팀장의 얘기를 격파를 시켜줄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미디어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미디어 채널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에서 미디어 팀을 가동을 해서 아프리카 TV 1채널, 2채널 해가지고 1채널은 뭐 저기 온게임넷, OCN처럼 게임 관련된 편성을 해가지고 라이브도 하고 사전 제작해가지고 24시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락 채널로 해가지고 BJ들의 먹방이라든가 뭐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시 그 종편 채널처럼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미디어 매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미디어 매체에 공급을 하는 게 프로덕션들이고 제작자들이고 그러니까 외주나 이런 걸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온전한 채널로 채널링 해가지고 그거를 뭐 네이버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 여러 채널에 공급을 해야 서비스를 해야 그게 미디어고 아프리카 TV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저작권 해결하고 있다. 그거는 플랫폼으로서 그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BJ들이 다양한 게임을 방송을 해가지고 시청자도 늘리고 그 다음에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기 시청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 업체로서 그건 유튜브도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저작권 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도 있고 그런 것도 효과들도 있더라고. 그런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모든 그 게임을 다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거 걸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플랫폼들이 저작권 해결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죠. 1조 원이 넘게 해가지고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어요. 멜론 그 유통사 음원 유통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위해서 카카오 TV의 미래를 봐서도 예, 그렇게 다 플랫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만 노력하는 거 생색내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플랫폼 장사하는데 그걸 해결을 해야 다양한 게임을 방송해가지고 시청자를 모을 거 아닙니까? 그 광고 단가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절대로 미디어가 아니다. 플랫폼이다. 만약에 미디어 사업을 하려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TV의 채널링 사업을 해야 된다. 나는 찬성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 정도의 역사가 되고 코스닥 상장사니까 차라리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VR이나 3D 프린터나 무슨 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하는 지랄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나중에 케이블로도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헝그리 앱인가? 헝그리 앱 TV인가 케이블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게임.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종합 편성을 해가지고 뭐 시사 보도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 게임이랑 오락이랑 그렇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케이블 채널이 IP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케이블 채널에 IP 채널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TV 정도의 회사 규모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널링이. 차라리 그게 더 입지를 미디어라고 자기가 우길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 3천억 원에 가까운 회사에 코스닥 상장사에 홍보팀장이 그다음에 사업본부장이 미디어와 플랫폼 사업 자체를 구분을 못한다는 게 정말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서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걸 구분을 못하는지 사업 구분도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미디어라고. 아프리카는 미디어가 아닙니다. 자꾸 뭘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플랫폼 사업자예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자, 다음 기자 질문입니다. 대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BJ에게도 상업 방송에 따른 광고 송출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자, 아프리카 홍보팀장입니다. 그렇죠.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하는 모든 BJ에게 일괄적으로 광고 송출료를 받고 있어요. 애당초 모든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하려면 아프리카 TV에 광고 송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처음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할 때부터 아프리카 TV에 지급하는 비용과 BJ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BJ 대도서관을 통해 진행된 브랜드 콘텐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대도서관에게 몫을 갈취했다는 얘기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도서관의 몫은 대도서관의 몫이고 아프리카 TV의 몫은 아프리카 TV의 몫이죠.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할 만큼 영향력이 큰 BJ들이 브랜드 콘텐츠 비용에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두 아프리카 TV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에 방송을 해요. 브랜드 콘텐츠 비용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대도서관이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 할렐루야. 아니 이미 미디어 뮤즈의 고블린 피드도 얘기하고 다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지금 아까는 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다 바뀌냐면요. 아프리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사업이니까 광고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BJ가 네가 뭔데 BJ가 일개 BJ가 받느냐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자 대도서관이 아까 얘기할 때 했죠. 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광고예요. 그러면 회사가 받아요. 대도서관이 하면 얼마 주겠어요? 일부만 주겠지. BJ에 할당되는 아까 대도서관 얘기한 내용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건 하기 싫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잔뜩 가져가고 자기는 일부만 주니까 결국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자기 아닙니까? 기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TV는 그릇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릇만.
근데 요리사가 거기다가 막 자기가 재료나 이런 거 노하우 해가지고 요리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수익이 나는 거야. 근데 그릇을 제공하는 회사가 우리 그릇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더 가져갈게 회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BJ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자기가 다 기획하고 다 자기가 하는데 콘텐츠를 구성을 하는데 당연히 BJ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프리카 TV는 이 방식을 전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튜브의 마인드는 뭐냐면 유튜브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광고 만든 거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쉐어해 줄게. 하지만 네가 능력껏 네가 받는 건 네가 먹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플랫폼 자기가 자꾸 미디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KBS, MBC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KBS, MBC, SBS는 맞아요. 자기 채널에서 뭘 광고하거나 뭘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 미디어는 맞잖아요. 종편도. 근데 미디어가 아니야. 얘들은 그릇만 제공하는 곳이야. 그릇만 방송 서버나 이런 그 편의만 제공해 주는 거라고. 거기서 뭘 하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BJ라는 거예요. 1인 미디어에서는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BJ 한 명 한 명이 1인 미디어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성하고 기획하고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컨텐츠를 만드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간부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죠. 유튜브나 트위치 TV나 이런 글로벌 매체는 그 플랫폼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아직도 우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히려 대도서관에게 모든 잘못이나 책임을 모르려고 하는 마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진보적인 플랫폼이라고 우기면서.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질문 기자가 묻습니다. 대도서관이 과거에도 아프리카 TV와 분쟁을 일으킨 경우가 있나? 아프리카 TV와 홍보팀장의 답변입니다. 전혀 없어요. 이견이 있기는 했는데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우리 측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사전 협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했는데 그런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만큼 내부 규정팀과 BJ 인게이지먼트 팀을 소집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논의했죠. 사실 이렇게 위반 사실이 명백하면 메시지를 통해 일반 통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대도서관과 윤댕 두 분이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갖는 비중이 큰지라 그분들께만 먼저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드리고자 대면 미팅을 진행했죠. 대도서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시정지 처분도 일주일가량 늦춰졌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사정 다 봐줘가지고 불러다가 엿먹인 게 난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BJ들처럼 그냥 메일로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멀리까지 바쁜 사람들을 그 모욕적인 일주일 정지 준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협상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지들끼리 결정해가지고는 통보해 주는데 성남 판교까지 불러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더 열받아. 그게 더 열받는다고. 안 그래요? 자, 한석규 선생님.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 이게 배려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코가 막혀서 성대모사도 안 돼. 지랄하고 자빠진 거죠. 아니 이렇게 기분 나쁜 거를 굳이 바쁜 사람을 시간까지 빼가지고는 거기까지 판교까지 불러가지고 전달하는 거 엿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메일로 통보하는 게 나 유선으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일주일 정지입니다. 그러면 대도서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지할 테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더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그랬으면 대도서관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사업본부장이 대도서관이나 윤댕을 판교 사업까지 불렀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심하겠다 다음부터. 그리고 이번 그 호스팅비도 드리겠다. 그럼 앞으로는 꼭 미리 이런 특집이 있다는 걸 알리겠습니다. 라고 될 줄 알고 그 자리를 간 거잖아요. 바빠도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까지.
근데 가가지고 무조건 7일 정지 처분이라는 거를 굳이 불러다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엿먹이려고 하는 게 분명하고 아까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건 뭐 추상적이다. 그때 달라요. 아니 철구 참기름은 우리 장인어른 방앗간에 참기름이에요. 그거 식품위생 다 검사했어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짜가지고 분야겠다고요. 그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의약청에서 다 확인 받은 거예요. 그 참기름? 책임진다며 자기들이 그런 책임도 져야 된다며. 그 참기름의 원산지도 그 참기름도 중국 거. 근데 뭐 엄청 비싸다면서 가격도. 그 참기름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저기 받은 거예요 돈을? 200병 한정 판매? 응? 그것도 다 허락 받은 거예요. 식품의약청 허락 받은 거예요 허가? 예. 자 그렇게 먹고 대도성한테 저를 왜 물어봐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전에는 분쟁한 게 한 번도 없다.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한 건도 없는데 이걸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예,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음 내용입니다. 기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광고 송출료는 지상파나 케이블 TV의 광고 단가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TV에는 지상파나 케이블 TV와 같은 표준화된 광고 단가표가 있는가요? 대도서관 측은 아프리카 TV의 광고 송출료가 합리적이 못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홍보팀입니다. 아직 없어요. 브랜드 콘텐츠는 이제 새로 생겨난 시장이에요. 브랜드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광고주도 많아요. 표준 단가라는 것이 생기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죠. 지상파나 케이블 TV의 광고 단가표는 각각의 시간과 프로그램별로 영향력을 평가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1인 방송의 경우 BJ별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단가를 책정하기 힘들어요. 단가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양가. 단가표도 없어요. 광고 단가표가. 그 보면 시청자 수가 뭐 누적 시청자 수가 평균 시청자 수가 몇 명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 광고 단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가표도 없어. 엿장수 맘대로야. 지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매기는 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예. 주먹쥐고 일어서 그러니까 자기 주먹구구식으로 다 운영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어이가 없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운영은 광고 송출료 운영은 주먹구구식이었다라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단가표도 없고 그냥 엿장수 맘대로 건건별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먹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시장 아니에요. 이미 저기 유튜브 채널이나 유명 사람들은 광고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지들이 준비 안 되고 지들이 모르면 다 뭐 미성숙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미 유튜브나 다른 뭐 쪽에서는 이미 다 익숙한 광고 협업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프리카 TV의 매출에서 브랜드 콘텐츠에 따른 광고 송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프리카 TV 홍보팀장. 아프리카 TV 전체 광고 매출에서 30% 수준입니다. 많이도 해먹네요. 30%나. 고생은 컨텐츠 기획하고 만드는 거는 BJ가 다 하고. 아직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아주 단락이 많이 남았어. 괜히 이거 한다고 했다가 내가 죽으려고. 자, 잠시 광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와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는 동생하고 이 존슨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주로 술 한 잔을 했는데 지금 정신이 많이 혼미합니다. 그렇지만 유시쇼는 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시쇼를 보면서 이 또 후원을 하는 것은 또 시청자의 또 당연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비타 500을 사 먹지 않고 오늘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송구스럽지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네. 자, 다음 노잼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힘들어가지고 쉬어가려고.
다음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예요. 아프리카 TV 홍보팀장 기자의 질문입니다. 어째서 광고 방송 시 사전 협의를 고수하는 것이죠? BJ가 먼저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하고 사후 협의로 진행해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요?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의 답변입니다.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프리카 TV 플랫폼과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에? 내가 말한 광고는 처음부터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이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모든 시청자의 몫이지. 지상파 케이블과 같은 올드미디어는 커머스와 콘텐츠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콘텐츠에 커머스를 섞으려면 나라의 강력한 규제와 검토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가능하죠. 반면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같은 뉴미디어는 콘텐츠와 커머스의 결합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시청자들은 BJ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순수한 자체 제작 콘텐츠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구별하기 매우 힘들어요. 돈이 된다는 이유로 브랜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사전 협의를 통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고 콘텐츠 자체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있지. 일종의 자율심의기구인 것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진정성이죠. 부적절한 콘텐츠와 지나친 상업 방송은 이러한 진정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진정성이 훼손되면 시청자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고 결국 아프리카 TV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때문에 브랜드 콘텐츠는 언제나 조심해야 해요. 아프리카 TV의 경우 먹방을 진행할 때 특정 음식이 맛있다거나 좋다고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요? 이 정도로 브랜드 콘텐츠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방송 시 약관을 통해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방송 시작 전 팝업으로 한 번 더 안내되며 BJ는 이 부분에 동의한 이후에만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지랄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말 먹방을 할 때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브랜드가? 어이가 없네.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명이 나와야죠. 유아인 나옵니다. 유아인 나와주세요.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먹방을 하는데 맛있다고를 안 해요? 어이가 없네. 졸라 소리 내면서 맛있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요. 진짜로.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먹방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어이가 없는 내용이네요. 내가 진짜 어디서 사기를 쳐도 이런 사기를 합리적인 사기를 쳐야지. 그리고 뭐요? 이런 걸 규제하는 게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철구 장인어른 참기름은요. 검증하셨어요? 검증하셨냐고. 응? 철구 장인어른 참기름은 가서 방앗간이랑 다 위생검사하고 식품의약청 다 인증 받으셨어요? 그 검증하셔야 될 거예요. 참기름.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받고 그 200세트 다 품절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 그 모든 그 사전협의 광고에 대해서 아프리카 TV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문제 생기면. 그럼 나중에 내가 웃기는 게 자기들이 책임졌대요.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이게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게 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정말 제가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디에 있더라?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1인 방송 규제 허술 그게 어디더라? 아프리카 TV가요 1위를 했어요.
그 성매매 성이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방심위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어디 있었나? 이게 기사가 국정감사 기사인데 자, 어디가 있었나? 자, 요게 이제 법안 마련이고 그 100몇 건이 밝혀져 가지고 그 성매매인데 가끔 찾으려고 그게 중요한 요소라서 기사로 내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실겸 성매매 방송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아프리카 TV가 최다 여기 있습니다. 자, 뉴커 기사입니다. 지난 9월 28일 기사예요. 그렇게도 자기가 열심히 지금 선정적 그런 거를 광고에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한다는 곳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의 성매매 방송 적발 건수는 19건에 달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음란 방송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TV에서 적발되었고 자체 심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송이 포함된 음란 욕설 등 선정적인 방송은 아프리카 TV에서만 총 63건이 적발되었으나 개인 방송 서비스 경쟁사인 판도라 TV는 6건, 팝콘 TV는 2건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팝콘 TV에 음란 방송이 많다고 그러는데 팝콘 TV는 청소년들이 방송이 불가하고 성인 방송 다 19살 걸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프리카 TV는 안 걸고 했다는 거죠. 성매매 방송까지. 그게 63건이 적발이 됐답니다. 63건이 적발이 됐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적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느 또 통계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 자체 규제 받은 게 수십만 건. 근데 거기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셌고 다시 계속해서 그 기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아프리카 TV 엑소더스에 대한 동아일보 대도서관 대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의 대결입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프리카 TV는 왜 미디어를 지향하는 것이죠? 유튜브처럼 플랫폼을 지향하면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도 처음에는 플랫폼이었어요.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BJ는 BJ대로 방송을 진행했죠. 서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악성 BJ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의 과몰입, 지나친 별풍선 선물로 문제가 불거졌죠. 아프리카 TV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부적절한 콘텐츠를 송출하는 BJ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오기 시작했죠. 반면 해외 플랫폼 서비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최신 영화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트위터는 그야말로 음란물의 온상입니다. 유튜브는 어떤가요? 특정 키워드만 넣고 검색하기만 해도 음란물뿐만 아니라 도박 관련 콘텐츠가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죠. 단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계적으로 답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 수많은 규제에서 벗어난 회사는 회사대로 BJ는 BJ대로 움직이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반면 아프리카 TV의 경우 일부 악성 BJ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프리카 TV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관련 규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언제나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행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벗어나 미디어가 되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BJ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규제를 추가하고 있어요. 때문에 BJ들에게서 불만이 나와요. 아프리카 TV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욕해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규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졸라가기네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시청자를 위해 궁극적으로 클린한 콘텐츠를 지향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BJ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까지요? 서수길 대표가 2011년 말 아프리카 TV를 이수한 후 클린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모니터링을 강화했죠. 아프리카 TV 전체 인력 가운데 7분의 1이 모니터링 관련 인력이에요. 일반 직원도 퇴근 후 자율적으로 클린 방송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방송은 아예 아프리카 TV에 발붙일 수 없게 했어요.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했죠.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는 도박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어요. 도박 방송은 조직화돼 있어서 뿌리 뽑기가 매우 힘들지. 다른 1인 방송 플랫폼의 경우 조금만 검색해도 도박 방송이 쏟아져 나와요. 아프리카 TV는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제재 건수도 어마어마하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금치고 제정도 했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챗봇까지 운영 중이며 아프리카 연구소의 주요 화두가 제대로 된 챗봇을 구축하는 것 정도예요. 2012년 당시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래픽 감소가 매우 컸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사용자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기 다시 트래픽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러한 감시 강화 덕분에 10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도 봐도 될 정도로 클린한 플랫폼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심지어 시청자들도 아프리카 TV의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고 있어요. BJ의 방송을 보다가 선정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면 바로 지적하고 있죠. 시청자 입장에서 좋아하는 BJ가 규제를 받아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 거지 같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이 팀장 만나러 가야 되겠네. 뭐요? 클린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정지 기간에 돈 받고 사설톡도 홍보한 BJ를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복귀를 시킵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클린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철구가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로 검증은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철구를 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8.15 특사나 사과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활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중학생 데려다가 간장 샤워 시키고 김길태 퍼포먼스 온갖 폐악 짓거리 불법을 다 했던 사람을 대표 BJ로 키워주고 있는 아프리카 TV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력을 했다고요? 사설 토토를 위해서 2014년부터 내 자료만 해도 수십 기가가 돼요. 아프리카 TV에서 사설 토토 검색해서 안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설 토토 업자가 그 조작 프로그램으로 순위 올려가지고 상위권에 띄어 있고 이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래서 어디서 기사 나와가지고 100억대 몇십억대 사설 토토 업체 적발되면은 아프리카 TV에서 홍보했다네 했다네 다 기사 떴는데 어디서 개구랄 떨고 자빠졌어. 동아일보 기자님 인터뷰할 때 나 좀 불러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방심위에서 토론회 아프리카 TV 때문에 토론회 한다고 그러는데 유신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하겠어요. 나는 서수길 대표나 아프리카 TV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1대 100으로 싸워도 상관없어. 나는 아프리카 TV하고 진짜 끝장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지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최선을 다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주요 그 일간 신문한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게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내가 클리주시 캠페인도 나한테 만들었어요. 저 사람 방송도 욕하고 막 최악이다, 봐줬다. 그러니까 내가 4년 반 전에 겪었던 거를 대도서관이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참담합니다. 지들이 무슨 감시 동화를 10대 애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도 안 곤 수만 명이 보는 철구 방송에서 고안 노출이 있고 포르노 동영상이 노출되고 남순 방송에서 여성 성기 사진이 2번이나 노출됐어요. 그래도 처벌도 안 받고 그게 제대로 공정하게 음란물이나 이런 거를 관리한 겁니까?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갑니다. 사자우는 비싸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자, 기자 질문입니다.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등 아프리카 TV 경쟁 플랫폼이 속속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는 이들에 비해 어떤 가치를 BJ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입니다. 핵심은 커뮤니티에 얘네들 왜 이래? 나 턱소리. 나 애들이 나를 죽이고 있어 지금. 이거 암이야 암. 나 이 입장을 읽는 거는 암에 준하는.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나 답변을 다시 한번. 핵심은 커뮤니티죠. 커뮤니티야말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차별화된 아프리카 TV의 핵심 비즈니스 키워드에 BJ가 방송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팬들이 존재해야 하죠. 아프리카 TV는 BJ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고민의 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온 플랫폼은 아직 없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 나갈 것이에요. 또한 방송 화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관련 로드맵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인 경쟁 플랫폼 수준으로 강화할 거예요. BJ를 위한 자체 브랜드 콘텐츠 수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못 해먹겠어요. 나를 죽이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나를 목 조르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내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 오 마이 갓. 이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정말 치질 말기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자, 팬더 선생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진짜 바람을 유발하는 것 같아. 바람 유발. 이걸 어떻게 진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TV 핵심이 커뮤니티라고요? 지금 아프리카 TV 채팅창에서 유튜브나 트위치 좋아 뭐 거기 비교하면 바로 강퇴예요. 그 유명한 챗봇. 지금 인방계에서 난리 났어요. 경쟁사 플랫폼 얘기만 하면 강퇴야. 이건 감시봇이지 서비스봇이 아니에요. 심지어 BJ나 BJ가 임명한 매니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다 강퇴돼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 강퇴당하면 정지 먹고 있어요. 지금 이용 정지 먹고 있어요. 그런 피해 사례가 나와 있는데 뭘 하신다고요? 커뮤니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뭘 하신다고요? 지금 타 플랫폼이나 이런 아프리카 TV 비판만 하면 다 강퇴돼가지고 강퇴 몇 번이면 정지당하고 있는데 뭘 하겠다고요? 유튜브가 그래요? 트위치 TV가 그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중간 들어갑니다. 김은국 선생님 들어오셔야죠. 야, 기사 읽다가 안 걸리겠다. 야, 들이대. 야, 대도서관 윰댕 다 가는데 조세호는 왜 안 가냐? 조세호도 거기서 방송하면 안 된다. 들이대. 이래서 막 떠나는구나.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라면 이름이냐? 들이대. 정말 발암 물질이네요, 이 기사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과 유사한 사이트가 없대. 자기가 최고래. 정말 진짜 열받네. 자, 딴지일보의 김어준 청수 나오세요. 친구야, 어이가 없다. 그냥 지옥 가라. 친구야, 그따로 하면 안 돼. 망해. 예. 자, 주진우 기자. 부끄럽고요. 다시 싸이월드 꼴 날 것 같고요. 부끄럽고요. 잘 가시고요. 우리 누님들도 다 이용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럽고요.
정말 이런 서비스가 우리 대표 서비스라는 게 참 부끄럽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담화문 발표해야 되겠네요. 국민담은. 자, 나오세요, 누님.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최순실 사태로 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아프리카 TV가 인터넷 방송의 최순실 사태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컨텐츠와 다른 컨텐츠를 제작했던 BJ를 다 쫓아내놓고는 자기들은 못한 게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 최순실과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창조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이 독버섯 같은 플랫폼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최순실과 함께 제거해야 될 플랫폼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TBC나 TV조선 한겨레에서 최순실 컴퓨터와 이 타블렛 PC만 찾지 말고 이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의 이 PC와 타블렛 PC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이미 뭐 기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JTBC와 TV조선 한겨레 신문에서 나서서 이 서수길 대표와 아프리카 TV 관계자의 PC와 타블렛 PC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람이 지금 될 것 같아서 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의 방송을 동시 송출하는 것을 갑자기 막았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프리카 TV 홍보팀장의 답변입니다. 오해가 있는데 타 플랫폼으로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는 것을 막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 얘네들은 지들의 주장을 지들이 반박하고 있어. 미칠 것 같아요. 지들이 안 된다고 해놓고는 막은 적이 없대. 오 마이 갓. 지들의 주장을 지들이 반박하고 있어. 괴로워요. 오해가 있는데 타 플랫폼 등으로 방송을 동시 송출하는 것을 막은 적이 전혀 없어요. 다음파뿐만 아니라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을 동시에 송출해도 돼요. 다만 방송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반 BJ뿐이에요. 말장난을 하네.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우리 기사를 읽는 독자들을 다 미치게 만들고 있어. 얘네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최순실의 말 20억짜리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나 최순실이야. 아프리카 TV는 뭐라 하네? 나도 우리 딸한테 20억짜리 말장난 쳤잖아. 얘도 말장난할 줄 아네. 얼마짜리니? 네. 내가 진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아니 20억짜리 말장난을 하는데 진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좀 힘들어도 오해가 있는데 타 플랫폼으로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는 것을 막은 적이 전혀 없어요. 다음파뿐만 아니라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를 방송을 동시에 송출해도 돼요. 다만 방송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반 BJ뿐이에요.
파트너 BJ나 베스트 BJ는 이것이 금지되죠. 베스트 BJ의 경우 방송 동시 송출을 하고 싶다면 일반 BJ로 변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 BJ나 베스트 BJ는 아프리카가 저작권 이슈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게임사 등과 협력을 진행한 것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나도 이해가 안 돼. 말해놓고 나도 전혀 이해가 안 돼. 내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김상중 나와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아프리카 TV의 홍보팀장의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가 뭘까요? 누구나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다. 막은 적은 없다. 하지만 파트너 BJ와 베스트 BJ는 안 된다. 아프리카 TV의 컨텐츠를 이끌어가는 점유율은 대부분이 파트너 BJ와 베스트 BJ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중에 70%는 안 된다. 나머지 100명도 안 보는 일반 BJ는 가능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제 조카도 이해를 못해서 머리를 박박 긋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소리는 누가 키우는 개의 소리일까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의 홍보팀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외계인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해석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우 나 혈압으로 죽을 거.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려고 진짜 제가 다르게 코까지. 나 코까지 나왔어. 나 흥분해가지고. 내가 흥분해서 코까지. 어이가 없어서 흥분하다 코까지 나오고 있어. 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까지 자 넘어갑니다. 앞부분의 인터뷰 후 아프리카 TV는 자세히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IT 동화는 금일 발표된 아프리카 TV의 신규 정책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정책과 달라진 부분 강조해서 처리해 두었습니다. 네 이거 끝났네요 인터뷰가.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죽을 뻔했어. 진짜. 내가 죽을 뻔했어요. 대도서관은 저에게 밥 한 끼를 사야 돼. 이 기사를 처음 읽을 때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뒤질 것 같았어요. 아프리카 TV는 홍보팀장을 정말 대단한 사람을 뽑은 것 같아. 인터뷰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됐죠. 정말이었어요. 유신 방송을 애청하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유신이 전달을 잘 해주는데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심지어 기사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구토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정말 이런 바람 인터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죠. 제 친구 찰스가 유신 방송을 보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인터뷰 내용을 읽어주는데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죠? 저희 아내 제인도 너무 놀라서 거품을 물었어요. 정말 이런 인터뷰는 다시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PD 수첩을 봤는데 그쪽에도 똑같은 홍보팀장이었을까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비극은 더 있으면 안 돼요. 제인이에요. 저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인터뷰 내용은 정말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어요. 정말 지금도
그 인터뷰 내용을 생각하면 이런 신음소리를 내며 밤마다 깨고 있죠. 우리 아들 제이미도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제이미. 생각하기도 싫어요. 전 정말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아무런 방송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친구 외계인 이티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티. 공포 영화의 주인공인 토시오도 입을 다물질 못했죠. 토시오의 어머니도 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공포스러웠어요. 13일에 금요일에 제이슨도 고통을 호소했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도 놀랐어요. 이건 뭐니? 20억짜리 말보다 더 놀랍네. 네가 왕 먹어라 얘. 굿 좀 해야 되겠다 얘. 굿, 베리 굿. 놀라운 일이었어요.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도 놀라웠죠. 예, 저는 놀라지 않고요. 예, 제가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요.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장이 바운스 되고요. 네. 정말 충격적이다. 난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한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여튼 95분 동안 대도서관과 대도서관 팬들은 거의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아까 저기 아프리카 TV 공지사항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오늘 인건비도 안 나와. 형광등 안전기 교체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도서관은 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나한테 맨날 대도서관 팔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이슈를 분석하는 게 저의 일이지요. 정말 놀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자 오늘 기사를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동아일보 10월 26일 기사입니다. 이슈 인터뷰라고 아프리카 TV 광고 사전 협의 요거 대도서관의 입장과 아프리카 TV 이대우 홍보팀장님 요걸 하시느라 고리 아파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니? 나 쓰러지겠네. 그러네. 자 이거 다시 보기는 저기 이제 코너 다시 보기는 오늘 미친 강의입니다. 코너가 생겼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미친 상담이었는데 미친 강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친 강의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미친 강의로 업데이트되는데 요거는 이제 라이브 유신쇼 새로운 채널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코너는 라이브 유신쇼 유튜브 그다음에 M군 유신쇼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로 업데이트가 되고 전체 다시 보기는 사자TV COM 라이브 채널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채널을 바뀔 거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오늘 1, 2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공지가 뜨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올라오지 마라. 자주 올라오면 난 죽어요. 사자TV 유신쇼 미친 강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시청자 연대, 제작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Yeah. What's up, what's up? BJ 유신 쇼, come on. 유신.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